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금일 시황 및 5월 28일 화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도 제 카페에다가 올렸지만, 지난 10월 2018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해서 한 달 동안 우리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한 그 달이었죠. 지난 10월 달에. 일단 10월 달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루에 빠질 때도 뭐 2.6%씩 이렇게 막 빠졌습니다. 이때 빠질 때도 5%까지 빠지고, 이때도 보면 2.7%, 3.4%, 이쪽에 5%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빠지는 것들은 뭐 많이 빠질 때는 2.8%, 그 다음에 뭐 1.9%, 여기 뭐 1.6%, 1.7%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달에도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을 바로 시켜주는데, 지금은 중요한 게 보면 이렇게 하락을 지난번에 전 저점을 이렇게 깨고 이틀 동안 여기 머물러 있는데, 이 급격하게 빠지면 바로 반등을 바로 할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쫄쫄이 하락, 소폭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나중에 반등할 때도 이 시간이 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빠지고 이렇게 횡보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 만약에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해서 반등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 하락하고 반등을 바로 해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하락폭이 1차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 653포인트, 그 다음에 최저점은 625포인트까지 하락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근거로는 이렇게 보면, 저희들 이 일자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외국인들이 연일 계속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난 5월 7일부터 음, 지난 지금 보면 이거 보면 5월 7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금액을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팔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관에서도 이거 보면 방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계속 이렇게 팔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개인들이 계속 연일 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쪽에 투심이라든지 일단 정시 상황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연일에서 아침에 정강 후약으로 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정시는 만만치 않다. 제가 봤을 때 하락으로 계속 열려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랐다가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밀어서 다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예, 이렇게 올린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시키죠. 오늘 같은 경우 수급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495억을 팔았습니다. 또 개인들이 샀고 기관에서는 소량 31억만 샀습니다. 현물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천억에 가까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수가 계속 연일 계속 안 좋은 것 같고, 일단 당분간 투심이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건 회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반증해 주는 게 보면, 일단 보면 해외 증시를 보면 간밤에 다우하고 나스닥은 이렇게 0.37%, 0.11%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또 오늘 또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37% 반등을 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에 계속 있었는데, 우리 쪽에는 지수가 오늘 또 지금 보면 플러스로 못 돌리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투심이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제가 오늘 장이 이렇게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종배할 종목들이 마땅한 종목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그린텍을 일단 했는데, 아모그린텍하고 백산을 했는데, 아모그린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을 한번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신고가 신규 상장주고 이렇게 시가 가서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에 와 있었고, 분봉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여기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못 사고 조금 위에서 2시 넘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소액만 이만큼 내려오면 좀 살려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못 샀고, 여기서 해서 그냥 금액은 뭐 소량으로 샀기 때문에 해서 그냥 수익 보고 750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산을 한번 보면 백산도 이렇게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 이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뭐 일단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일단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에 여기서 산 건 아니고 350원에 샀죠. 350원에 여기서 사서 그냥 종가에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목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냥 소량을 사서 해봤는데 그냥 뭐 짜장면 탕수육 값 정도밖에 못 벌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런데 장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종목이 마땅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보면 종배 종목을 뭘 했냐면 제가 이렇게 LB세미콘하고 네페스를 했죠. 이렇게 LB세미콘하고 네페스를 했는데 뭐 금액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소폭으로 샀는데, 네페스를 보면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신고가 가는 패턴이었고, 그러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어떤 분이 이것도 뭐 4만원 5만원까지 갈 수 있는데 왜 파냐고 계속 갖고 가면 이슈가 아주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수급이 좋다고 해서 내일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 수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보면 전일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6만 전주 기관에서 6만 2천 주를 샀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70만 주, 72만 주를 집중 투하하다 보니까 오늘 얼마나 빠졌냐면 15.92%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죠. 이 분봉도 보면 아침에는 보합에서 출발해서 급락시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도주라고 해서 내일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익권에 왔고 주도주일 때만 매매하고 있다가 일단 하고 나면 빠져나와야 된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만약 기관에서나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산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샀기 때문에 수익권이다. 계속 수익권이기 때문에 얘들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서나 팔 수가 있다. 그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갖고 있으면 바로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권에 오면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된다. 중장기 매매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LB세미콘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고가 패턴하고 제가 이렇게 종가에 무조건 팔고, 저는 무조건 종가에 팔고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이거 보면 전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여기 외국인이 67만 주, 기관에서 18만 6천 주를 샀습니다. 사다 보니까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여기서 일단 다우 지수가 나쁘지 않으니까 아침에 잠깐 했다가 그냥 뺐다가 다시 원래 자리까지 올려서 원래 자리까지 올린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리고 급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뭡니까? 이제까지 샀던 물량을 외국인이 89만 주, 거의 90만 주를 팔았죠. 어제 샀던 거를, 지난주에 샀던 거를 오늘 또 기관에서 17만 8천 주를 매도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까지 계속 수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갖고, 여갖고 이렇게 사갖고 여기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수익권이라는 게. 내가 수익권이 아니라 기관이든지 외국인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이런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스윙이라든지 그런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팔고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거래대금 상위 인콘 뭐 삼성전자도 오늘 소폭 뭐 하락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연일 계속 하락이고 오늘 국일제주가 오늘 한 건 했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좋았고 셀트리온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일단 인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이틀 전에 상한가 갔다가 다시 올려서 오늘 아침에 또 슈팅을 한번 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5만 9천 주, 기관에서 3만 8천 주를 팔았네요. 일단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 이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면 아침에 이렇게 캡 상승시켰다가 내려 다시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려서 여기서 계속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다시 올려서 또다시 팔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어서 끝냈기 때문에 일단 자리는 안 좋은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세력의 평단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보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는데 첫그 4시 10분에 11만 8천 주가 거래가 됐네요. 일단 이렇게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뭐 3,850원 3,85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3,9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이렇게 밀어주면 안 좋죠. 이렇게 말아서 올려주면 훨씬 좋은데 일단 밀어주는 게 분봉상으로 좀 차트가 안 예쁘다. 하지만 위쪽으로 조금 열려져 있다. 조금 한번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국일제지. 제가 국일제지는 연일 위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장이 그렇게 오전에는 나쁘지 않다 보니까 상승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슈팅을 내서 열심히 이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또 밀어서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다시 횡보해서 다시 마지막에는 쭉 올렸다가 마지막에 또 밀어서 끝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9일째는 시간이 다니까는 마이너스로 보통 하고 아침에 또 개발학 시킨 다음에 또 작업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계속 특성을 알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잘 모르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일단 수급은 외국인 6,300주, 기관에서 12,400주 정도 팔았습니다. 일단 뭐 수급주는 아니니까. 근데 오늘은 9일째지는 나쁘지 않았네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현대바이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자리가 좋다 밑에 자리에 있으면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고 이렇게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밑에 뺐다가 다시 해서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46,000주 샀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32,000주 팔았네요. 기관에서 581주를 샀는데 뭐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강하게 단 10분 만에 이렇게 급등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횡보해서 열심히 팔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뺐으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말아 올렸으니까 자리는 나쁘지 않다. 내일 또 한번 슈팅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무시할 정도니까 거래량이 오늘 뭐 780만 주 터졌으니까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는 1등부터 해서 10등까지 오늘 셀트리온이 또 많이 빠졌네요. 자, 그리고 제가 주도주는 그날 주도주가 내일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다. 짧게 짧게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오늘 HLB 생명과학 오늘 좋았고, ABL 바이오가 연일 계속 강합니다. AP 시스템, 클리오, 코미팜, 태영건설, ST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주식 정배 마왕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 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오셔서 여기 오셔서 가입 인사 올리시면 등업이 됩니다. 가입 인사 올리시고 저한테 네이버 쪽지로 휴대폰 번호랑 카톡 아이디 보내시면 지금 오늘 본 것처럼 이렇게 카톡에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저랑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일단은 오전 매매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리고 종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제가 원하는 가격에 오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위에 있을 경우에 그냥 소량만 매수해서 위에서 팔고 나오고 가지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뭐 정강후약이라서 가져가서 그 다음 아침 팔아도 되는데, 일단 제가 통계를 이렇게 쭉 내보니까 가지고 넘어가서 아침에 가지고 넘어갔는데, 예를 들면 손실이 만약에 뭐 0.5%나 1%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추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비중 종배를 하면 비중 베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면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이 손절 금액도 커지고 감당도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서 저는 무조건 종배를 하더라도 그날 종가나 수익권에서 무조건 팔고 나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현금 100%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하여튼 종가에 무조건 팔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매매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가 가입 인사 남기시고 저한테 네이버 쪽지 보내시면 네이버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쪽지로 보내셔도 되고 휴대폰 번호하고 그리고 카톡 아이디 보내시면 제가 뭐 몇 가지 질문합니다. 투자금이 얼마가 되는지, 뭐 투자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간단한 답변이니까 그런 것만 물어보시고 바로 초대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2주 동안 무료로 제가 초대해서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이렇게 하락폭이 이렇게 좀 급격하게 하락하든지 하면 바로 이렇게 반등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면 일단 수익 매매를 하든지 뭐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짧게 이렇게 한 달 동안 쫙 끝나버리면 바로 반등을 해서 올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뭐 신고가 간다든지 그게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쫄쫄이 하락이기 때문에 소폭 뭐 0. 몇 프로 뭐 1. 몇 프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바람이 있다면 좀 급격하게 하락해서 바로 반등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